하루 확진자 숫자가 1275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방역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예방접종이 30%가량 진행되어 고령층의 치명률, 위중증은 줄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감염으로부터 방어할 수준은 아닙니다. 오랜 코로나 대응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을 인내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또다시 방역 강화를 요청드려 대단히 송구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급증으로 시작된 지금의 유행을 빠르게 꺾고 사회 전체적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단합된 멈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야당 쪽에서는 코로나19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역 문제는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만큼 방역 지침을 잘 지켰던 나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해외 뉴스에서 보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 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 어떤 생각하실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하는 총리님 연설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왜요? 방역 지침 말씀을 하시면서 2030을 향해서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뭐 가까운 선별검사소 가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왜 콕 집어 2030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2030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저희 국민의힘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도 가고 가족들과 만나서 마스크 벗고 밥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휴가가 아니라 자가격리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앞으로 남아있는 이 휴가 기간을 자가격리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또 소상공인 분들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2명도 못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이걸 정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자신감이 아닌 철저한 무언가의 지침을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어떤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서울의 경우 가장 먼저 거리두기 4단계 저녁 6시 이후에 3명 이상 만나는 거는 사실상 금지가 된다. 통행 금지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피크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마스크 그리고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정부의 판단인 것이죠.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책임 있는 여당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방역 그리고 이 방역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민생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두 개의 밸런스를 가지고서는 거리두기를 쪼였다, 완화했다 하는 시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저희 국회에서는 마음적으로는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정말 제대로 된 현실화에 맞는 그런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면 그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더불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인 방역 지침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해왔고 실제로는 거리두기를 완화했던 게 아니라 수도권은 2단계로 그동안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백신 접종을 유지했지만 그 외에 아직 맞지 못한 2030, 40, 50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코로나에는 더 취약할 수 있으니 이분들이 더 유의하자라는 입장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그 누구도 누구도 그게 차이가 있지 않다.
똑같다. 똑같이 취약할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안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거리두기를 차라리 더 한층 강화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유행의 어떤 그 고리를 끊어내자. 그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다 정말로 그 방역 지침 잘 준수하고 애쓰고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누구보다도 더 걱정하고 다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4명까지는 만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취소하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가급적 취소하라고 요청한 것이 강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4명까지는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씌운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숨어들고 검사받는 걸 꺼리게 되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그리고 뭔가 자가격리 들어간 분들에 대한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누구나 평등하게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걸렸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자. 그거는 정말 감염병 시대에는 매우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인 비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걸렸을 때 그 걸린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아픔보다는 사회적 비난 그리고 내 주변에 피해를 줬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사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죠. 지금 정부가 권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4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꺾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에 대한 정부의 피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리두기 강화 방안 이번 1월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네. 허나 의원님. 근데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데 지난주에 그 민주노총 불법 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야당에서 또 그 전문가로- 문제 제기했었죠. 네. 작년에 광복절 집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살인자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느냐라는 네.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민주노총 집회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는 강경하게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그 엄단했을 때 장소를 바뀌어서 광화문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전에 경고를 했고 지금 사후에도 서울경찰청 중심으로 해서 50명의 그런 수사팀을 꾸린 것입니다. 그만큼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광화문 집회에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됐던 분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3차 폭증에 대한 원인 제공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민주노총 집회는 아직까지는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 조사 중이다. 거기까지가 그냥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대응조차도 좀 너무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그 쥐말 확진자가 794명으로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이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또 연관성을 좀 더 따져봐야겠죠. 물론 따져봐야 예. 되는 거지만 그때는 뭐든지 다 이 집회, 광화문 집회를 가지고 보수단체 집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제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을지에 대한 뭐든지 게 팩트 궁금합니다. 베이스로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거고요. 아직 민주노총 집회에서의 확진자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된 분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거는 확인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항상 집회는 근거 사실상 중심으로 해야 되는 방치됐던 거고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런 게 부분에 대한 바로 것은 근거 없이 네. 정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정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두 분께서 하신 말씀도 이 고비를 다시 힘을 합쳐서 좀 잘 이겨내자 이런 뜻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